첫 번째 사연 만나봐야 될 텐데요. 네. 아이디에서부터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분의 아이고.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풀리는 게 없네. 어떡해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만나보죠. 자, 현재 나이 스펙. 나이는 27살 남자분, 젊으신 편인데 학교는 직어국 지방거점국립대학교 경영학과로 편입을 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어학 점수는 없습니다. 학점은 공부를 잘하셨네요. 4.5점에 4.19점. 열심히 하셨어요. 네. 자격증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1급. 이거 뭐예요, 은희쌤? SQL이라는 그런 컴퓨터 쪽 관련된 자격증이에요. SQLD. 네. 정보처리기사 커말 1급,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이 있고요. 예. IT 직무랑 관련된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하고 SQLD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타로는 세무서에서 현장 실습을 하셨는데 방학 네. 때 1개월 정도. 이거는 IT 직무랑 상관이 없다 하셨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다수 하셨대요. 이것도 역시 IT 직무랑 상관이 없다 하셨습니다. 22년 올해 내로 국비 IT 교육 6개월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입사 희망부서 회사 직무는요 금융권 가고 싶어 하시네요. 은행 증권사 증권사에서 IT 관련 직무를 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독취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을 물었더니만 첫 번째 질문 금융 은행이나 증권사 IT 직무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네. 어학 점수 꼭 필요하겠죠. 유유하셨고 두 번째는 추가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예. 풀리는 게 없네. 네. 왜 풀린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풀리는 게 많으실 겁니다. 네. 이분의 스펙 점검부터 해봐야 될 텐데 은희쌤 어떻게 총평을 좀 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풀리는 게 없네님. 왠지 제가 오늘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우선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로 경영학과로 이제 편입을 해주셨는데 이 전에도 아마 전공이 경영 쪽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원래 편입할 때는 비슷한 전공으로 가니까요. 근데 이제 디지털 직군에 대한 되게 확실한 그 관심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정척이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서 정척이라는 정척. 거죠. 요즘 저도요. 대학생분들, 요즘 Z세대 분들은 다 이렇게 정책이라고요? 줄여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척이 뭐 이런 정척. 직어구 이런 것들도 아. 다 그러니까요. 줄임말에 네. 포함 일부인데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SQLD, 커멀 같은 기본적인 디지털 직군 자격들을 이제 갖추고 계시고 있는데 네. 일단 보시면 지금 재경관리사나 전산회계 1급까지 취득을 하셔서 금융에 대한 그런 지식도 좀 갖추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융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자격들을 보면 커멀 1급이랑 한국사도 취득을 하신 걸 봤을 때 왠지 공기업에도 좀 생각 있지 않으셨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격을 되게 많이 취득하시고 학점 관리를 잘 하신 걸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취업을 준비를 하신 케이스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경험 사항들을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보는 쪽이 사기업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스펙적인 요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선은 이분 금융권 IT 직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관성을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네. 네. 우선은 사실 그 금융권 IT 직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이제 IT 쪽 관련된 전공자이기는 해요. 네. 그쪽은 다 IT 전공이 보통 온다. 네, 그래서 뭐 어. 컴퓨터공학과, 뭐 소프트웨어공학과, 아니면 최소 통계학과인 친구들이 보통 이제 IT 직군, 디지털 직군을 이제 지망을 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전공 수업을 통해서 배운 거랑 자격증이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코딩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자바, C 언어, 뭐 파이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양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명확하게 실력 차이가 나실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좋은 방법은 사실은 공모전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공모전이나 이런 수상 내역이나 프로젝트 경험들을 여기 그 본인 스펙에는 기재를 해주지 않으셨는데 아마 없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성하지 않으신 걸 그렇죠. 보면. 잘한 네. 거는 다 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요. 4.19 이런 학점이나 자격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추셨는데 이게 뭔가 정말 풀리는 게 없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방향 설정을 좀 다시 해보면 잘 풀리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방향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제 어쨌든 이분이 가고 싶은 게 IT 쪽인데 네.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준비해 놓은 거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쪽과는 또 연관이 썩 그렇게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예. 방향 설정을 좀 다시 하면 좋다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분이 하고 싶은 거를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로그래밍 언어 스킬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요즘 기업체별로 그런 아카데미들이 많은데 맞아요. 사피 같은 데도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사피, 그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 출강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되게 다양한 직군들의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도 붙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들어가는 것도. 네, 거기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사피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자소서를 좀 신경을 쓰시고 본인 경험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딱 붙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국비 지원 교육, IT 교육 참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좋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이쪽 관련해서 인턴이라도 좀 인턴. 해보시는 게 유일한 좀 솔루션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느 국비 쪽에 교육. 공기업이라든가 뭐 어. 대기업, 스타트업 많잖아요. 어떤 쪽? 우선은 스타트업 쪽이 제일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디지털 IT 직군은 인턴을 좀 많이 뽑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제 디지털 쪽 관련돼서 이제 시스템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제 정부 고용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6개월 인턴은 되게 많이 뽑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IT 쪽은 더 많이 뽑으니 일단은 스타트업 쪽에서 좀 인턴 경험을 쌓으시면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도 구축을 해봤고 이런 네. 시스템도 구축을 해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기면 이후에 특히 이제 금융권을 생각을 하셨으니까 기업은행은 인턴을 디지털 직군을 뽑거든요. 근데 이제 인턴 디지털 직군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니 IBK 기업은행 인턴을 쓰시기 전에 이런 스타트업 쪽에서의 인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금융권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의 스펙 보신 다음에 네. 이쪽이 더 어울리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직군은 설정을 해주신 게 증권사 다시 한번 짚어본 의미에서 네. 증권사나 IT 그러니까 증권사나 금융권이긴 하지만 IT 말고 다른 걸로 가라는 거죠. 네, 디지털 직군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상품 기획, 그러니까 상품 개발 쪽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거는 정말 융합형 인재여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통계학과 친구들도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실제로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 고객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니즈를 좀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케팅 기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은 이런 군집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상품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금융상품 기획.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경영학과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히려 유리하죠. 연관이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턴을 하시면서 카드사에 특히 이제 상품 개발 쪽은 굉장히 좀 잘 맞으실 것 같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많이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개발 그리고 이제 상품 지원 이런 디지털 직군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전공을 살려서 네. 은행, 행원을 오히려 지원을 해보시는 게 행원을 되게 유리합니다. 어제 우리 또 우리은행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요번에 우리은행 채용 같은 경우는 아예 사피나 이제 디지털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했잖아요. 네. 딱 이분이 거기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렇구나. 금융에 관련된 자격증도 갖추고 계시고 예. 그리고 디지털에 관련된 자격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은행들은 이제 행원을 뽑을 때 융합형 인재를 정말 뽑거든요. 그래서 금융, 경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뽑아서 네. 최근에는 컴퓨터공학과 친구도 행원으로 뽑혀서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유리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행원이 너무 적합하다. 만약에 본인이 고객 응대하는 게 좀 맞는 편이라고 한다면 네. 그쪽이 낫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고 요번에는 그 이전에 작년에 국민은행에서는 아예 마케팅 직군을 채용을 했었는데 예. 마케팅 직군 같은 경우는 행원의 역할도 이제 간간히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품 기획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사 이제 상품 개발 그쪽이랑 조금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인데 네. 요즘 마케팅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말하는 직군이 바로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만큼 그쪽으로도 한번 네. 지원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선 금융권에 이제 가려고 한다면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보니까 지금 어학 성적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 역시 어학 점수가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면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네. 이거는 근데 좀 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IT나 디지털 직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품 개발 직군 쪽으로만 가더라도 스피킹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스피킹만? 근데 스피킹이 좀 높아야겠죠. 그래서 네. 적어도 최소 그러니까 OP 기준으로는 IH 이상, 네. AL이면 더 좋고요. 토익이 없으니까. 네. 토익 스피킹 기준으로는 7급 이상 정도 있으시면 문제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예. 이제 만약에 기획, 마케팅 그리고 뭐 행원 쪽으로 들어가시려면 아무래도 있으신 게 좋겠죠. 근데 지금 행원 쪽으로는 정말 토익이랑 영어만 하시면 예.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쪽이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IT나 디지털 직군으로 가시려면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땐 그냥 영어를 만들고 경제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행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저학 점수라기보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은행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 그 뭐 토익 문법 같은 거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이 친구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스피킹 은행은 쪽, 근데 그러니까요. 토익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왜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은행이 돈을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5, 6천이니까 일단 초임 연봉이. 그리고 네. 연봉 상승률도 되게 높으니까 일단은 은행 행원이라는 직업이 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이게 걸러야 변별력이 되니까.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학점도 보고 특히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학점, 토익 이런 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행원을 채용을 할 때. 트렌드가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분은 행원 쪽에 조금 더 익숙한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신한은행 이런 데는 거의 다 토익 900 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우리은행은 좀 중국어까지 변별력을 본인들이 뽑을 때 변별력을 좀 갖기 위해서 어쩔 수 그 없이. 기준이 네. 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네. 그래요. 풀리는 게 없네님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이제 어학도 어학이지만 뭘 더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은희쌤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거 진짜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요즘에는 그 디지털 직군도 코딩을 보기 때문에 네. IBK도 코딩을 보고요. 하나은행도 그렇고 카드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금융권을 지원을 하는 이유는 다른 IT나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그 코딩의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금융 쪽이.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 이쪽에 대한 니즈가 좀 커지면서 코딩에 대한 부분은 학원을 다니시거나 국비 지원을 하시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같은 거 좀 다니시면서 코딩 준비를 하시는 게 만약에 디지털 직군을 지원하신다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 쪽 관련된 어떤 인턴 경력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금융사나 카드사나 은행권에 디지털 인턴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필기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직군은 사실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전공 필기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으시고 이제 NCS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될 텐데 이게 그래도 디지털 직군 분들은 NCS를 공부하실 때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행원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네. 하신다면 일단 영어부터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학점도 좋으시고 네. 자격도 이렇게 탁탁탁 취득하신 거 보면 금방 영어도 취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3개월 정도 잡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은행권 관련된 인턴. 네. 근데 은행권 인턴은 실제로 꼭 인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파트타이머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NCS랑 그리고 이제 경제 경영 공부. 근데 옛날에는 그 경제 경영이랑 NCS만 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상식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이제 풀리는 게 없네 님은 경제 공부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두 부류를 다 같이 지원을 하실 수 있게끔 필기 계획이랑 인턴 계획이랑 이런 것만 딱 맞춰두시면 올해 안에 분명히 취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필기 준비 그리고 인턴 경험 그리고 만약에 행원으로 들어간다면 영어 점수를 꼭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봤고요.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또 파이팅이 넘치는 분인데요. 달라요. 풀리는 게 없네 해서 아, 힘내라. 갑자기 또 아이디 힘내라 힘힘힘 예. 원 넘버 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독취자 카페 올리신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예, 만나보죠.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스펙을 보면요. 학교 전공 학점, 지방사립대 경제학과고요. 학점은 3.95점입니다. 어학 점수 토익 970점 있고요. 우와. 네, 자격증은 좋다. 한국사 1급, 커말 1급 있습니다. 경력사항은요. 없어요. 대외 활동도 없고 나머지는 없네. 추가 계획은 계속 없어. 토익 스피킹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희망하는 회사는요. 금융 쪽 가고 싶나 봐요. 음. 그리고 독취사에게 받고 싶은 조언은 기획 직무를 위해서 아까 회사 희망 회사의 기획도 썼는데 필요한 직무 경험이 뭔지 모르겠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금융권 기획 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힘내라 힘힘힘 원님의 사연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전반적인 스펙 어떤가요? 네, 이미 MC 분들께서도 스펙 얘기하시면서 오, 막 아,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근데 요즘에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970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저는 맨날 컨설팅을 하니까 알잖아요. 네. 문과분들은 900점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좀 옛날 세대라고 이제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야, 우리 때 900 넘는 거 많지 않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800만 넘어도 취업이 가능한 시기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900 넘어 저 영어 진짜 잘한다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800대 후반 이상. 그러니까 800대 초반은 이제 약간 이제 어디 설 데가 없는. 그리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영어를 진짜 잘한다 이러려면 970, 980, 네. 약간 950 이상. 어. 약간 요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분은 그 최근에 트렌드에 맞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고 특히 이제 경제학과를 전공하셨는데 3.95점 학점도 좋으시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격증들 같은 걸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좀 공기업 쪽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기업 취업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불리한 편입니다. 왜요? 일단은 그 공모전, 대외 활동, 수상 경력, 기타 사항, 경력 사항 다 없음이잖아요. 없으니까. 네. 이러면 이제 자소서를 쓸 수가 없어요. 이분 요즘에는- 약간 느낌이 네. 970 딱 받아놓고 이제 가야겠다. 한국사 커마 1급 받아놓고 예.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갈 거야 뭐 이런 느낌 굉장히 힘내라. 자존감 높으신 분 같아 느낌이 네. 쪼심도 높고 뭔가 맞아요. 단호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970 같은 거는 요즘은 이제 많은 편이어서 물론 이제 뭐또 물론 높죠. 전체 비율을 보면 이제 뭐 네, 그게 또 높은 높은 편이죠. 편이겠지만 네네.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취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취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진로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또 네. 이제 대기업 간다고 막 이것저것 또 준비를 하시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준비를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방향 하나 딱 설정하셔가지고 외길로 딱 가시는 게 사실 맞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공부를 하시는 그 풍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 스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필기 조금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른 경력들을 쌓기에는 시간이 뭐 지금 졸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힘내다 힘힘힘 원님.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볼 때는 앞서서 그분 누구죠? 풀리는 게 없는 님보다는 느낌 자체가 뭔가 그래도 어떤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있는 분, 좀 맞아요. 더 자신감이 넘치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망하는 곳이 되게 단호해요. 이것도 금융 기획이에요. 또 네. 질문도 기획 직무 위해서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이런 느낌이어서 맞아요. 현재 스펙으로 그럼 입사 가능성은 금융권 기획 직무가 네. 가능할까? 그러니까 금융과 기획인 것 같으니까 이게 뭐 꼭 금융권의 기획은 아닌 거죠? 네네. 아닌 거 아닌가? 그런 그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기획은 어딘지 뭐 다른 쪽도 상관없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음. 입사 가능성은 앞서 말을 좀 비춰보면 쉽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윤종혁 쌤의 그 약간 악마를 가지고 오면 빙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지금 일단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직무를 잘 모르고 일단 기획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과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직군이 기획. 일단 기획하면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마케팅, 그리고 있어 인사. 네, 요거 세 개를 되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커리어맨, 커리어우먼처럼 이렇게 쫙 하는 여기에 그런. 딱 펜 꼽고 귀에 펜 꼽고 뭔가 좀 고민하는 느낌. 그쵸, 괜히 앞에서 영화에 PT 막 나오잖아요. 하고, 그쵸. 그러니까요. 막, 네.
스티브 잡스처럼 네. 약간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획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기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일단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획 직무를 따로 뽑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무 행정직 자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직능제랑 사업부제가 있는데 사업부제다 보니까 네. 이런 기획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기업으로 들어갈 때 이제 기획 직무가 있는데 이 기획도 전략 기획이랑 경영 기획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기업마다 정말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떤 경제 전공 그리고 좀 충실하게 그냥 공부를 해 오신 걸 봤을 때는 전략 기획 쪽보다는 경영 기획 쪽, 경영 지원 쪽 요 파트가 좀 적합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경영 기획 쪽에 예. 재경 그리고 뭐 재무회계팀, 뭐 구매팀, 뭐 총무 이렇게 다 들어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좀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 지식이나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하는 그런 직군이 이제 경영 기획 그리고 경영 사무 그리고 경영 지원 쪽이거든요. 이쪽이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사기업은 항상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기업의 기획직군으로 들어가시게 된다고 하면 무조건 스펙이 필요해요. 관련된 스펙. 그래서 시작해 볼 수 있는 쪽은 뭐 보면 그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사무행정직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되게 많이 뽑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아무리 이 사람이 성실하고 그래도 업무 경험이 없으면 네. 쓸 그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뭐 시청에서 사무 업무 관리직 같은 거 뭐 단기 파트 타임으로라도 좀 했다라고 해야 아무래도 이제 인턴을 채용을 할 때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을 좀 회계 관련된 자격들, 전산세무, 전산회계 뭐 이런 자격 같은 것들을 좀 취득을 하셔야지 이쪽 분야로 지금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네. 소양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경험, 경력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먼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네. 그 공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나쁘지 않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네. 공기업 요즘 되게 입사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또 오히려 공기업 지원을 하실 때 너무 그러니까 되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사기업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되게 효율적으로 딱딱딱딱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나라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네. 그래서 결제받을 그 서류도 많고 아무래도 시기가 그러니까 보통 사기업에서 하루 이틀 안에 할 일을 일주일 동안 왜냐면 되게 주요한 일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능률적인 분, 파이팅 넘치는 분들은 오히려 대기업을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힘내라 힘님님은 굉장히 이제 자존감 높으신 부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 앉아서 엉덩이 무겁게 이렇게 딱 본인 목표에 맞춰서 딱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모든 그런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약간 너무 이렇게 다방면으로 눈을 막 돌리면서 막 그런 성향이 아니라 좀 공부를 좀 끈덕지게 하는 그런 성향이시면 공기업 필기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이 유리하고요. 실제로 공기업에 입사를 하셔서도 무난하게 워라밸 넘치는 삶을 느끼면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공기업 네. 우직한 면이 또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 딴 것도 1급인 것도 있고 토익 네네. 점수를 봐도 그렇고 네. 학점 봐도 그렇고 딱 한담 하는 분 같은 네네, 느낌이어서 공기업도 이제 이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공기업들을 어디를 좀 더 어떤 공기업이 좀 이 정도 스펙에는 적합할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공기업은 필기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는 어디를 가야 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인국공 갈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관광공사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국공이나 관광공사가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그게 좀 있어 보여서 이제 지원을 막연한 하는 또 거거든요. 그런 바람이 또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막연, 막 공항으로 나는 출퇴근을 한다. 공항으로 출퇴근하지 않거든요, 사실. 관광공사도 마찬가지로 막 저기 원주에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좀 아니고요. 그냥 공기업을 생각을 할 때는 필기 과목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전공을 하셨는데 사실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은 제가 은행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은행권은 고객을 하루 종일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고객 응대를 막 좋아하실 거라기보다는 사무행정 쪽에 더 잘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우선은 NCS 플러스 전공 필기를
경제 전공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기업들. 네. 그러면 일단은 보통 이제 금융 공기업들이 어. 굉장히 좀 유리해지는 부분은 네. 있겠죠. 경제 전공을 한 부분에서 이제 경영 과목까지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또 금융 공기업들 중에는 경제 경영 통합 전공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지만 경제 경영 법 행정 회계 이렇게 5가지 통합 과목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일단 금융 공기업이나 통합 전공을 선택하는 기업들을 같이 한번 지원해 보실 수 있게끔 전공 필기를 이렇게 좀 아우트라인 넓게 지원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 좀 치명적인 게 이분이 아마 자소서를 쓰시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체험형 인턴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은행이나 뭐 수출입은행 체험형 인턴이 지금 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되게 다양한 기업들의 체험형 인턴이 있는데 일단 커머리나 이제 그 한국사 그리고 토익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체험형 인턴을 좀 지원해 보셔서 본인의 어떤 경력을 쌓으시면서 필기 공부를 하시는 그 플랜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체험형 인턴을 좀 해봐라. 네.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공기업 외에 방금 전에 이제 정부 산하기관 그 재단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곳이 선발 인원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텐데. 네, 맞아요. 사실 그 큼직큼직한 금융 공기업들은 되게 많이 이렇게 뽑는데 제가 그 정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나 기관들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필기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아름아름 뜨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몰라요. 그래서 좀 이런 걸 편집적으로 잘 내가 좀 이렇게 끈덕진 분들이 그런 걸 잘 리스팅을 하시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재단, 뭐 문화재단, 시민 뭐 재단, 아니면 뭐 협회 이런 데가 많거든요. 찾아보면 많이 있군요. 진짜 많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 취준생분들이 이제 안 찾으세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막 나는 뭐 코레일, 나는 뭐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경쟁률이 높지만 이쪽은 더 낮아요. 왜냐하면 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네. 그래서 뭐 지역 근처에 있는 문화기관, 뭐 재단 이쪽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또 경제 전공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경제 전공. 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게 그래서 이런 쪽도 이제 회계 관련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시면 행정 업무를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금융공기업 통합 전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공기업들. 예산 관리 같은 것도 잘 맞아요. 집행하고 또 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또 그래서 그런 데가 맞아요. 새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이제 잘 네.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잘 해야 되니까 또. 그럼요. 되게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이런 경제 전공을 했던 친구들, 경제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특히 작은 기관에서는 더 선호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시면 되는데 또 이제 대신에 여긴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작은 곳은 이제 또 사람이 힘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큰 공기업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분위기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한데 또 이제 뭐 작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은 많이 없는데 이제 막 상사가 나의 모든 그렇게 걸 얘기하면 알려고 한다거나 가족적이지만 정말 네, 그쵸. 상사가 보기에는 가족적인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요즘 네. Z세대 분들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또 가족을 봐도 가족이 늘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면 화목합니까? 그럼요. 많이 싸우죠. 화목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싸우고 그런데 맞아요. 또 좁은 그러니까 좀 이게 인원이 많지 않다면 그런 또 단점이 있군요. 네.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이렇게 생각은 성격 좀 못했네요. 싹싹하고, 그러니까 막 어른들한테 좀 잘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작은 재단이나 이쪽엔 좀 유리한데 제가 이분 성향을 모르는 그러니까요. 편이어서 일단 다 네.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좁혀 네.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성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성향이. 네네. 맞아요. 본인 성향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큰 기업, 큰 재단 이런 큰 공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서 맞아요. 아마도 주변을 찾아보면 나의 어떤 거주지와 또 멀지 않게 네. 네네. 적합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두 네. 분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선물 받을 주인공을 선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힘을 내요 슈퍼파워상 오늘은 어떤 분에게 주실 건가요? 그리고 또 선정 이유도 저희가 네.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시간 네,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고민됐죠? 좀 되게 어려운데. 극과 극이죠. 오늘은 좀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이거를 그냥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풀리는 게 없는 님한테 어쩔 수 없이 그 닉네임 때문에라도 네, 맞아. 닉네임.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둘 다 아까운데 둘 다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를 고르자면 왜냐면 힘내라 힘님님은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이미 NCS 교재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미 NCS 교재 사서 NCS 좀 풀어보고 그러시면서 고민 사연을 이제 직무에 대해서 주신 것 같고 네. 풀리는 게 없네님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막 고민 중인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힘내라님님은 그냥 공기업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건데 이제 공기업 중에서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이제 주요한 질문인 아까 거고. 얘기했던 대로 좀 네, 자세히 풀리는 게 많이 없는. 알아봐야 되고 네, 맞아요. 풀린 게 없는 님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큼직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길과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차라리 금융권 행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개발 직군이에요. 카드 네. 쪽 회사 그렇죠. 같은 카드 데도 회사나 그렇고. 이런 개발이나 뭐 마케팅이나 이쪽이 맞으시는 건데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더 시간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인턴 쌓아야죠. 국비지원 교육도 해야죠. 자격도 취득해야죠. 이렇게 되면 거의 1년 코딩 가거든요.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상반기는 힘드시고 하반기도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또 디지털 직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많이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하반기들을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취업 시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세요. 사실 아까 우리 MC 승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7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도 이제 내가 일단 졸업을 했고 지금 빨리 맞아요. 취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불안하죠. 같은 조급해요.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서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면 본인 스스로 좀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은행 쪽으로 일단 들어가셔서 진입을 하셔서 거기에서 넘어가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디지털 쪽 관련된 능력들을 계속 취득하면서 행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나는 아무래도 이쪽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디지털 스킬들을 더 키워서 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네. 행원의 경력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나가는 걸 맞아요. 멘탈을 위해서 추천을 좀 일단은 더 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은희쌤 말로는